지옥의 박정자를 할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율이도 앉아? 축하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브로치를 선물로 준 적이 있거든요. 금속으로 된 건데 그걸 언젠가 생일에 하율이가 나한테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손에 쥐고 있었어요, 몰래. 그리고 이제 주머니 같은 데 넣어놓고 연기할 때 뭐 하율이가 할 때 늘 거기를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살짝 인직하면서. 실록 배우님은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남편하고 잘 지내려고 해요. 진짜요? 그래, 내가 사실은 하고 있는 삶의 노력은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집에 사는... 나 왜 눈물 나냐?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김효은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연기한 인물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재벌가 고명딸, 욕망의 화신 진화영, 지옥의 고지를 받고 죽음 앞에 선 박정자, 올곧은 심지의 강력계 형사, 괴물의 오지화, 무패 신화의 완벽주의 검사, 어느 날의 안태희까지 매번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얼굴로 나타나서 놀라움을 선사하는 배우입니다. 김신록 배우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배우님께서 최근에 책 배우와 배우가 이 책을 내고 작가 데뷔를 하셨어요. 25명의 동료 연극 배우를 만나서 연기에 대해 깊이 탐색한 인터뷰집인데요. 너무나 흥미롭고 저에게는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이어서 오늘 바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팀원들이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공간이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뵙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책 잘 읽고 섭외해 왔다는 말 듣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책이. 작가 데뷔 축하드려요. 네. 이게 책이 발간된 지 오늘 딱 한 달이 이제 이 영상이 나가는 오늘 딱 한 달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DM으로 감상평을 보내주고 계시다고. 네. 어떤 좀 기억에 남는 감상평 있을까요? 뭐 배우가 이런 일을 하는 직업인지 몰랐다. 연기를 그냥 인물 연기를 한다, 뭐 잘한다, 몰입해서 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기를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시는 줄 몰랐다. 뭐 이런 DM이 있었고, 배우들 혹은 배우 지망생 분들한테 또 DM이 많이 와요. 어떤 얘기를 좀 주로 하시던가요? 저도 뭐 이렇게 꿋꿋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 보면서 뭐 하루에 아껴서 보고 있어요. 뭐 현장에서 봬요. 뭐 이런 것도 많고, 레슨 안 하시냐 이런 거 되게 많고. 네네. 안 하시나요? 묵묵부답 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네. 제가 이제 배우님을 섭외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현재 3편의 작품을 같이 찍고 계시다고. 그간 한 편이 끝나서 지금은 네, 2편으로. 근데 저는 보통 배우라고 하면은 뭔가 화려한 그런 스포트라이트, 막 사랑받는, 뭐 대중에게 사랑받는 거, 이런 스타,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서 배우라는 거는 인간을 탐구하는 철학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신체를 막 정말 단련하고 훈련도 해야 돼서 수행하는 그런 운동선수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연기할래라는 게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이랑 공통점이 있다. 이게 나도 평생 나라는 사람을 계속 연기를 해야 되고 나의 다양한 역할들을 또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저같이 연기를 안 하는 사람도 생각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었어요. 네. 연기를 가장 좁게 생각하면 이제 뭐 인물을 연기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하면 사실 인물이라는 건 결국 인간이고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최근에는 연극계에서는 뭐 로봇 아니면 뭐 사물 또 자연물 같은 것을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의인화하지 않고 연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보고 귀 기울여보고 관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할수록 삶하고 세계하고 계속 만나지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25분의 정말 쟁쟁한 배우들을 만나셨는데 뭐 강말금, 이봉연, 뭐 이자람 배우를 비롯해서 25분을. 근데 이제 어떤 배우를 만날지 결정하는 것부터가 이제 이 책의 시작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연극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25분을 만났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시기에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였어요.
내가 연기적으로 고민이 있는 거, 좀 화두를 가지고 있는 거를 고민하다가 이 이야기를 그때 그 무대에서 봤던 그 배우랑 나눠보면 좋겠다. 그 배우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만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저의 화두라는 게 되게 개인적이라기보다는 또 그 시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배우들의 혹은 관객분들의 공통의 화두인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미투 이전과 이후에 혹은 이제 막 매체로 넘어가고 있는 어떤 배우의 또 혹은 장애예술과 관련해서 지금 무대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저의 관심이 또 시대의 관심하고 맞아졌을 때 그때 그런 것을 이제 앞서서 탐색하고 계시는 배우분들 만나려고 했죠. 인터뷰가 굉장히 딥하더라고요. 한 번 하실 때 한 몇 시간 정도 하신 거예요? 사전 인터뷰를 일단 했고요. 사전 인터뷰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잠깐 만나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약간 심쿵했어요 지금. 네네. 실제 인터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제가 그걸 키워드를 중심으로 초고를 좀 작성을 하고요. 그걸 그 배우분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추가 삭제 또 수정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표기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걸 반영하고 어떤 분은 이제 돌아가자마자 인터뷰 다시 하고 싶다. 집에 왔더니 생각이 잘 난다 이러면서 추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딱 책을 보면서 우리 실록 배우님께서 정말 좋은 인터뷰어다. 저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좋은 인터뷰어다라고 느낀 게 여기에 소개해주신 배우들의 작품이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본 건 많지는 않았는데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어떤 분의 연극이 있을까 막 검색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기라는 것이 사실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언어화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껴서 저는 되게 감탄했습니다. 배우들은 끊임없이 어떤 평가의 대상에 놓이는데 그게 정교한 언어를 통한 어떤 비평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좀 알겠지만 모두가 정확하게 모르겠는 그것을 이제 소통하려다 보니까 배우들이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 뭐 마음이 안 느껴져. 상대를 더 사랑해야지. 연기는 찰나야. 성광 같은 것 말이야. 더 자유로워져라. 너 지금 너무 경직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말은 사실은 연기를 바꿔내지도 못하고 연기를 설명할 수도 없는 말들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다 맞는 말이거든요.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걸 이렇게 실제적이지 않다, 실천적이지 않다. 그래서 언어를 좀 건져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그 대가들의 그 언어들이 현장에서 실제 배우들에게는 어떤 언어들로 치환돼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배우 개인의 살아있는 언어를 좀 건져 올리고 싶다. 그리고 그런 말로 소통하면 더 건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말로 소통하면 잘한다, 못한다, 믿음이 갔어, 그 사람 같던데 이런 말 이상의 감상이 가능할 거고 그건 보는 사람한테도 즐거움이고 하는 사람한테도 어떤 이렇게 더 즐거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책을 보고 나면은 그냥 작품들이 좀 달리 보여요. 이 사람은 저렇게 연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가 많은 관심, 만감부. 만감부.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배우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연기론이 있겠구나. 배우마다 갖고 있는 연기 철학이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황혜란 배우 같은 경우에는 배우는 빈 그릇이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김석주 배우는 연기라는 것은 세계의 배열을 배우의 몸을 통해 또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연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연기를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연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더 많은 독자분들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이유는 제가 지옥 이후에 이제 영상 매체 같은 곳에서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지옥에서 연기 어떻게 하셨나요? 그 장면 뭐 어떻게 연기하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에 이렇게 성심껏 답을 하긴 했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드러나는 것보다 모든 배우가 개별의 연기론을 가지고 있고 모든 배우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엮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시에 이제 실록 배우님의 연기란, 실록 배우님에게 연기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싶더라고요. 저에게 연기란 이것도 사실은 항상 답이 이제 때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 책에 있는 양종욱 배우님한테 영감을 또 굉장히 받아가지고
이제 연기가 배우가 하는 일이 뭐냐, 이 세계와 접속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연기는 나를 둘러싼 세계와 잘 접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연결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근데 어떤 방식의 연결일까를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떤 개별과 개별이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우리가 연대하고 있어, 연결되어 있어,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서로가 이렇게 서로의 경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흩어진 상태로 이렇게 서로가 접속하는 것 같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연기의 과정 아닐까? 접속이라 하면 그 인물과 얘도 나에게로 오고 나도 이리로 가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여기가 이런 곳이 맞는 거 맞죠? 네, 양정욱 배우님 이야기 하셔가지고 여쭤보면은 인물 연기라는 것은 인물의 삶을 나한테 삽입하는 거다. 그래서 삽입해서 내 안에 어떤 생명력을 끄집어내는 거라고 또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실록 배우님이야말로 연기하실 때 그 생명력이 이렇게 느껴져서 굉장히 살아있는 인물을 보는 것 같은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접속의 과정일까요? 그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차이나는 클래스에 가서 뭐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그때 패널분께서 그 지옥의 박정자 이렇게 시연 나가고 이런 장면 보면서 자기 등뼈가 너무 아팠다. 등짝이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팍 던져질 때 그 느낌 같은 거. 정말 너무 리얼하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마치 그 시연을 제가 같이 참여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연기의 어떤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사람도 이 하는 사람을 스크린 너머로 이렇게 접속이 일어나서 자신의 몸이 이렇게 휘어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몸도 변하고 사실 마음도 변하고 감정이라는 것도 변하고, 어떤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게 연기의 과정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연기의 과정인 것 같다.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그 에너지를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고. 예전에 그 부토 워크숍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부토 마스터가, 일본에서 온 부토 마스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에너지와 뭐 이렇게 에너지 노 뭐 이러면서 에너지는 이너 코스모스와 아우터 코스모스의 커뮤니케이션 데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우주와 외부의 우주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에너지다. 근데 그 말이 그때 되게 저한테 꽂혀서 되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도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해내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고, 예, 밖과 안이 이렇게 밖의 것을 빌리고 내 것을 또 내어주고 이런 과정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그 등뼈가 휘어진 게 아닐까. 굉장히 철학적인. 그러고 이제 실제로 가서는 대사를 열심히 하는. 배우님께서 매체 연기를 처음 시작하셨던 그 방법이라는 영화가 저는 떠오르는데, 거기서 이제 무당 석희 역할을 연기를 하셨는데, 그 연상호 감독님 인터뷰 보면은 이제 굿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장면 모두 에너지가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지고, 또 감정의 결을 하나하나 아주 잘게 살려서 다 보여주는 배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애기가 끌어안는. 네네, 맞아요. 애기 끌어잡는. 그 장면을 어떻게 찍으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거기서 신에 대한 어떤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비극에 대한 어떤 그런 고통을 그냥 내 온몸으로 다 어떻게 보면 접속하셔서 정말 관통해서 그것을 울부짖음으로 토해낸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 또한 이제 명치가 아팠어요. 네. 됐다. 이거다. 성공. 네. 명치가 아프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신체를 많이 쓸 수 있는 장면이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은 물질이니까 이렇게 실제를 대하고 있으니까 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방법대 굿 훈련? 수업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무당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뛰고 막 굿을 가르쳐 주셨는데, 촬영 전에는 이런 씬 찍다가 빙의가 되게 장난한데 이랬지만 너무 힘들어서 빙의 될 시간이 없는 거야. 이거를 너무 이거 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게 몸을 써버리면 약간 몸은 진짜기 때문에 막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을 해야지 이런 거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고, 그 애를 이렇게 안았던 장면에서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은 그 바닥에 누워있는 애를 끌어당기는 그 몸의 힘 자체가 저한테 그 애를 이렇게 끌어안는 순간이 이미 몸이 너무 진짜니까 그 힘도 너무 진짜고,
그 다음 뭐 감정 뭐 이런 것은 그냥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어떻게 진짜의 몸을 찾을까가 조금 그게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좋죠. 실제로 붓을 해고 뛰어야 되고 얘를 끌어당겨야 되고, 근데 이제 당겼다 치고 끊어서 가겠다 이렇게 하면 몸에서 하면 이제 이거 이제 어렵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배우님께서 이제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법의 석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돌이키려고 애쓰는 인물이고, 지옥의 박정자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인물이다. 그래서 인물을 분석하실 때 그 인물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 그 인물을 추동하게 하는 힘을 핵심으로 잡고 가신다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 힘이 왜 중요할까요? 일단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주의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극적인 스토리라고 하는 거에서 인물이 힘을 가지려면 어떤 것을 원하고, 근데 그 원함이 어떤 장애에 부딪혀서 그걸 힘써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애씀, 저항, 여기 김석영 배우가 말한 것처럼 그런 애씀을 가질 때 인물도 드라마도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초적인 그 가장 근원적인 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사탕 가장 바깥에 뿌려져 있는 설탕 같은 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설탕을 이렇게 잘 찍어 먹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무슨 사탕인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박정자를 예로 들자면, 지옥에 간다는 고지를 받았고 3일 후면 이제 나는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애들을 피신시켜야 되는데 마침 민혜진 변호사가 와서 친척이 캐나다에 있어서 거기로 보내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사소하고 좀 구체적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그 설탕을 드러내고 보면 저 아이, 지킬 수 없는 저 아이들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게 드러나고, 이 아주 토대가 되는 것을 잃지 않으면 이것들이 어떤 일인지 좀 이렇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내 스스로에게? 이 책에서 이제 또 이자벨 위페르, 아주 명배우죠. 이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한테 어떻게 하면 인물을 더 잘 상상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다른 배우분께서 질문을 하셨더니, 이분이 그냥 의상이랑 헤어를 바꾸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실록 배우님도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봤을 때 의상이랑 소품을 좀 활용한다 라는 말씀을 한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결혼식장 어느 날 이렇게 쫙 차려입고 가면 인생 내 거 찍고 오시죠? 찍어야죠. 찍어야죠. 말도 약간 교양 있어지고. 누구나 자기가 어떤 이렇게 외적으로 바꾸면 그게 감각적으로 뭐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물건이나 그 메이크업이나 그런 헤어가 갖는 그거 자체가 갖는 에너지들이 결들이 바뀌니까 나도 덩달아 좀 바뀌는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배우라서 이렇게 연습 이렇게 해놓고 막판에 어떤 의상을 탁 입혀주면, 연극할 때 이제 계속 조율해가면서 의상을 여러 차례 피팅도 하는데, 이렇게 딱 입혀주면 그때서야 아주 미세한 결이 딱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재벌집의 진화영을 할 때도 테스트 촬영을 한번 했는데, 감독님께서 막 화장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바꿔서 또 카메라를 찍고 바꿔서 찍고 하다가 되게 딥한 스모키 메이크업이 이렇게 되는 순간,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인물이 또 어떤 거고 이런 게 막 언어보다 더 감각적으로 딱 이렇게 좀 입혀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상도 딱 입고 하니까 요런 맛. 너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스모키는. 정말 배우님이 과거에 찍으셨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오픈하고 분장 실장님한테 제가 전화 한번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되겠네. 오늘 또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김석영 배우 얘기도 좀 해보면, 그 신체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 몸의 어떤 근육 하나, 세포 하나까지도 그런 인물의 정서를 드러낼 수 있게끔 컨트롤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연습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실록 배우님께서도 몸을 정말 잘 쓰는 배우로도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실록 배우님 그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에 보면 이렇게 누워서 뭔가 이게 뭘까? 풍선인가 뭔가 이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훈련하시는. 그게 양봉망이에요. 양봉할 때 쓰는 망이고, 이제 내 얘기는 끝났으니 어서 모두 그의 집으로 가보세요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키부츠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니나라는 여자 인물인데, 공동체의 마을이니까 각자 자기가 맡은 업무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양봉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 키부츠 삶의 어떤 회의를 좀 느껴서 여기서 이제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고민하는 인물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맡으면 이제 가장 이렇게 물리적인 것을 먼저 찾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양봉하는 여자니까 양봉 그 도구, 양봉 복장 같은 걸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저게 머리에 쓰는 망이 되게 이미지도 좋고 뭔가 상징적으로도 확장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냅다 사가지고 인터넷 주문 해가지고 바로 쓰고 연습을 했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하실 때 발견하셨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그 지옥의 박정자를 할 때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브로치를 선물로 준 적이 있거든요. 금속으로 된 건데 그걸 언젠가 생일에 하유리가 나한테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손에 쥐고 있었어요, 몰래. 그리고 이제 주머니 같은 데 넣어놓고 연기할 때 뭐 하유리가 할 때 늘 거기를 슬프다,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살짝 인직하면서 저는 이제 배우님의 이제 드라마 작품 중에서는 그 배우님의 말을 정말 제대로 들을 수 있었던 작품 중에 어느 날이라는 작품. 왜냐면 거기서는 검사를 연기하셨고 법정에서 검사가 막 말을 쏟아내는 장면들 굉장히 연극적인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영사일서에서는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를 157회나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건 근데 법정에서 사실 검사의 말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능적이고 좀 딱딱한 말하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검사 안태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수현 씨를 1대1로 이렇게 뭐 신문하는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증인신문 받는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어요. 네. 설정상 실제로도 그런 제도, 법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정말 연극처럼 이렇게 배심원들 플러스 방청객을 쫙 앉혀두고 공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쇼맨십을 요하는 자리인 것 같고 또 안태희라는 인물은 그런 쇼맨십을 즐기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법원에 방청을 갔어요. 이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근데 이거 들고 뭐 모든 검사님, 변호사님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본 그래서는 A가 B고 B가 C고 C가 D인데 D가 E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도 일어나서 A는 B고 B는 C지만 C는 D가 아니라 E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진짜를 그대로 모방하고 구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국민이 그 법정에 가보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이 극 안에서 이 극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실록 배우님의 이런 삶의 궤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이제 많이 스터디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대학원에서 이제 연기도 공부를 하셨고 강단에서 10년 가까이 연기를 또 가르치기도 하셨고 매체를 넘나들면서 또 연기를 하고 계시고 또 유학 가서 또 즉흥 메소드 연기를 또 공부하기도 하셨고 이렇게 책도 내시고 그래서 정말로 연기라는 키워드 자체에 굉장히 치열하게 몰두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는 연기를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연기의 무엇에 이렇게 오랫동안 매료되고 계신 건지. 저도 연기 시작할 때는 그 인물 연기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인물의 감정을 내가 이제 대신해서 막 느끼고 내 몸이나 막 감정을 일상보다 더 이렇게 큰 폭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 연기에 어쩌면 아주 본질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변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배태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것도 저한테는 연기의 일종이라고 책 쓰는 것도 말씀드린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일렁이다가 여기 뭐 책으로도 드러나고 또 일렁이다가 뭐 드라마에서도 연기하고 뭐 연극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가능성의 상태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변신해 나가는 거. 그게 저한테 연기를 확장적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매력이 있고 또 막 이것을 하고 싶어 이걸 해낼 거야 이런 확정적인 힘 말고 이렇게 좀 유동하는 힘 안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게 되고 꿈꾸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몰두를 할수록 사실 저도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할수록 번아웃도 오고 막 일과 나의 삶이 분리가 안 되고 뭐 이런 느낌도 받고 그렇단 말이죠. 또 지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도 같은데 20, 30대 때 30대 초반까지 번아웃이 좀 잘 왔었는데
사실은 잘 안 와요.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요? 네, 네. 어떻게 비결을 여쭤봐도 될까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바빴어. 너무. 끌려다니다 보면 계속 끌려다니게 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어딘가 시간이 혹은 누군가가 내 멱살을 잡고 가는 건데 갑자기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멱살 잡혔구나. 내가 진짜 지금 멱살 잡혀야 되냐? 이렇게. 진짜 바쁘냐?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런가? 이렇게 되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어서 이렇게 누가 내 멱살 잡냐? 아니 지금 내가 진짜 바쁘냐 하는데 약간 눈에서 조금 살짝 광기가 느꼈는데 모두가 진짜 바쁩니다. 이렇게 댓글하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바쁩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끌고 가겠다. 끌고 가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끌려다니지 않겠다. 적어도 내 멱살은 나라. 내 멱살 절대 지켜. 네네네네. 근데 제가 그 뉴욕에서 그 2학기 실기학교를 다녔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고 훈련을 하는데 정말 기세들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방학 지나고 2학기 시작도 괜찮았어. 근데 이제 2학기 끝쯤 되니까 정말 이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다 둘러 앉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학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과 몸이 분리가 돼서 마음은 이제 미래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막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아마 너무 바쁘면 마음이 막 앞서가잖아요. 다음 스케줄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이제 이거 받으면서 이제 대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오늘 저녁에 뭐 할지 차에서 그 다음 거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막 끌려가고 여기는 남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찢어지면 이게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서 원기옥을 모아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사실 못하는 것 같다. 지금처럼 좀 여러 작품을 또 동시에 찍으시는 것도 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시겠네요. 쉽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더 할 수 있다. 세 개. 아직 하나 끝나가지고. 뒷동네에도 되게 예사롭지 와봤습니다. 않습니다. 네, 배우님 조금. 이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강맑은 배우한테 이제 배우님께서 좋은 배우 되려고 어떤 노력하시냐고. 사실 저는 그 질문 보고 와, 이 질문 좀 세다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 배우님은 일기를 쓴다. 나의 어떤 숲을 지키기 위해서 일기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록 배우님은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남편하고 잘 지내려고요. 진짜요? 아 진짜로.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나 일기도 안 쓰고. 말그머니 때문에 또 급하게 타로 카드 배워가지고 집에서 타로 좀 보긴 보는데. 그래요? 진짜요? 네, 타로 보고 이제 책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뭐 말그머니 같이 뭐 일기 쓰는 만큼의 어떤 것을 이렇게 피드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나 뭐 하냐. 근데 일상에서 그래 내가 사실은 하고 있는 삶의 노력은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집에 사는 나 왜 눈물 나냐? 그러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는 과정 안에서 많은 경험도 하게 되고 많은 것도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운 좋게도 배우라서 또 연기적인 이야기도 너무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그냥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하고 잘 지내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밖에 다른 사람과도 지내는 연습이 되기도 할 테고. 좋은 사람이 좋은 배우가 되나요? 좋은 사람이 뭔지부터 사실 물어봐야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인물 연기 누가 잘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막 나빠 연기 잘해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좋은 사람이 결국엔 좋은 연기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확장해서 이해하자면 그냥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이 연기를 잘 할 것 같아요. 이제 배우님의 다음 작품 보고 싶습니다. 아까 하나 끝나셨다고 하셨지만 네, 뭐 무빙, 뭐 지옥2, 스위트홈2, 형사록2가 이제 쭉쭉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실록님 팬으로서 아주 풍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작품이든 책이든 이제 2023년 계획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23년에 이제
지금 찍고 있는 작품들이 이렇게 오픈할 것 같고요. 또 내년에 오픈할 작품들을 또 이제 찍게 될 것 같고, 근데 아시겠지만 요새는 그 엠바고가 너무 심하게 걸려 있어서 작품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언급해준 작품들이 순차적으로 좀 오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는지. 오늘 듣고. 저도 이렇게 긴 시간에 유튜브 녹화를 처음 해보는데요. 네.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 너무 지치신 거 아니죠? 지금 입이 잘 안 돌아가긴 하는데 네. 너무 재밌게 인터뷰 잘했어요. 득동로 여러분 오늘 재밌게 들으셨다면 참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조태꿀